자, 이제 우리 3절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확정인데요. 우리 납세의무 성립 확정 시기가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시기 배울 건데 24회 때도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확정 시기에서. 그래서 일단 납세의무 성립 시기다, 확정이다, 소멸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3절은 좀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니까 공부를 나름대로 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요거 3절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3절은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이런 내용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조세채권이 언제 성립되느냐, 이 성립 시기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립된 조세를 구체적으로 누가 세액을 확정하느냐, 확정 시기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소멸 시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는 이 성립 시기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와요. 과거에 보면 성립 시기가 가장 출제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확정 시기가 그 다음으로 잘 나왔어요. 확정 시기는 24회 때도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소멸 시기는 딱 한 번 나왔어요. 21회 때 딱 한 번 물어봤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이 과정이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이게 성립되고 확정이 되고 소멸되느냐? 참고로 우리 세금 중에서 취득세를 예를 들게요. 자, 우리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건을 취득하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된다. 그럼 내가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동차를 취득했다. 그러면 그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취득세는요, 매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처럼 말해 우발적으로 한 번 취득해요. 10년에 한 번 취득할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취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년에 2번 취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취득세는 정규적인 세금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마다 부과하는 게 취득세인데 이게 우발적인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는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60일을 줘요. 그러면 취득세를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스스로 성실하게 결정한 세액을 뭐라?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60일 안에 자진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을 때 신고와 납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자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붙는다 그랬어요? 가산세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가산세라는 말을 배워요. 가산세. 이렇게 스스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든지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뭐 신고에 대한 불성실 10%, 20%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신고자는 40%, 그 다음에 납부에 대한 불성실은 1일 만분의 3이라는 가산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해달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요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라면은 취득 시기라고 하고요. 신고를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를 관할 관청에 즉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때 구체적으로 세금이 확정돼요. 이 확정되는 거를 신고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된 거를 자진해서 납부하면은 세금에 대해서 소멸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 의무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거를 자진해서 뭐 했어요?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세금을 자진해서 뭐 했어요? 납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립됐다가 구체적으로 세금이 확정됐다가 납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소멸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은 그때 부과되는 게 뭐다? 가산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재산세. 재산세는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이 부동산에서는요, 6월 1일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유세는 주로 다 6월 1일인데 이게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지역자원시설세든 다 부동산하고 관계 있으면 다 6월 1일이에요. 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분 재산세를 내야 돼요. 이 재산세는 1년 365일 중에 누가 며칠 갖고 있느냐 이거 안 따져요. 그러면 몇 월 며칠 현재 소유자냐? 6월 1일. 단 하루를 소유했어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균일이 매년 6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내죠. 왜냐면 여러분 때 되면은 집으로 고지서가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액을 나 재산세 얼마 내겠습니다.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왜냐면 관할관청에서 결정한 고지서를 집으로 발송해줘요. 그래서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문수 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주택을 결정한 다음에 집으로 고지서 보내줘요. 그러면 세액 결정을 누가 했느냐?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돼요. 좀 아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게 신고납부 제도였고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걸 보통징수, 정부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정권에 내가 있느냐? 내가 있으면 신고납부하는 거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거를 정부 부가세다 이 뜻이에요. 그럼 결정한 세금을 고지했으니까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해야죠. 그러면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게 있죠? 이때 부과되는 건 뭐다? 가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고납부가 불성실하면 가산세지만 고지했는데 고지한 세금을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스스로 해야 될 거와 결정한 세액을 고지했으면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납부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고지받고도 납부를 안 했다 그럼 가산금이 있고 신고와 납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가산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4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게 요거였는데 확정 시기를 물어봤어요. 확정 시기. 자, 뭐라고 물어봤느냐?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세액으로서 지방세에 해당한 것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답이 요 재산세였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결정해야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 중에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것으로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답이 재산세였어요. 24회 때 나왔었는데 24회 때 기출문제로는 아주 쉽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가 정답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소멸 시기를 개념을 봤는데 자, 이 중에서 성립 시기를 한번 우선적으로 한번 보죠. 나머지 성립 시기 외에 확정이다, 소멸 시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성립 시기가 좀 까다로워요. 자, 그러면 성립 시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소멸 시기죠. 우선 보면은 소득세, 법인세. 자, 우리 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납세 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를 특정 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 대상이 납세 의무자에게 기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때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 시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소득세, 법인세라고 나와 있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그랬죠. 개인에 대한 세금을 무슨 세다? 소득세라고 그랬고 법인에 대한 세금은 무슨 세다? 법인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 얻는 소득세, 법인이 얻는 법인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자, 1번, 2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요. 일명 기간세라고 합니다.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기간세. 자, 요 기간세는 두 개 있어요. 1번하고 2번만 기간세고 나머지는 다 수지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부러 이걸 표현한 건데 1번, 2번은 기간을 정해놓고 과세하는 세금이라 그래서 일명 기간세. 그럼 나머지는 발생할 때마다 그때 부과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수지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기간세를 보면요. 첫 번째, 소득세, 법인세는 기간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월 1일 날이 있고요. 12월 31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기간인데 이거를 우리는 세법상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1년이라고 해요. 1년.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이니까 여러분들은 개인 소득세 낼 때 1년치를 더해가지고 한 번에 신고해요. 나는 6개월에 신고하겠습니다. 3개월마다 하겠습니다. 안 돼요. 1년치를 다 더해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나는 근로자니까 1년 12번 월급 받았다. 12번 월급 받을 때마다 12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1년치를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12월 3일 날이 끝났어요. 그러면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는데 1년치를 더해가지고 신고하게 돼 있어요. 왜? 과세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12번 받았어도 12번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다 합산해서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하라 이거예요. 이게 기간을 정해놓고 과세이기 때문에 해요. 그리고 나는 사업자다. 사업자는 1년 365일 사업한다. 그럼 1년 365일을 다 합쳐가지고 1년치를 합산합니다. 대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에 발생한 거라든지 이후에 발생한 거는 여기에 소득이 합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년도 소득으로 가고 이거는 다음 연도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1일이다. 뭐 관계없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합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은 그거는 다른 소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연마다 기간을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작점은 1월 1일, 끝나는 점은 12월 31일인데 자 거기에서 뭐라고 썼느냐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를 나왔어요. 그럼 과세 기간이 몇 월 며칠 날 끝나요? 12월 30일 날 이 12시, 그러니까 밤 24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거예요. 개인이 좋든 싫든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게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언제 성립된다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함정으로 가끔 잘 나오는 게 이 소득세예요. 소득세는요, 과거에 함정이 나올 때, 소득 얻을 때,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이 발생할 때 다 틀리는 말이에요. 이거는 기간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뭐 할 때다? 끝나는 때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도 기간세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그러면 1년이죠? 근데 부가세는 사업자가 나중에 납세자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시간 주면 이 사업자들이 이 돈을 걷어놨다가 엉뚱한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는 1년 기준인데 부가세는 6개월이에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를 우리가 1기라고 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2기라고 합니다. 뭐 상반기에 하반기 할 수도 있는데 법률상 우리는 1기, 2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몇 개월이다? 6개월이에요. 소득세는 몇 년이다? 1년입니다. 이렇게 과세기간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소득세는 무조건 1년 기준으로 했지만 부가세는 6개월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가세는 1년에 2번 이상은 신고해야죠. 자,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1년은 소득세는 한 번만 신고하죠. 왜? 기간이 1년이고 부가세는 6개월 중이니까. 자, 그래서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면은 부가세는 2번 끝나죠. 과세기간이 끝날 때가 6월 30일이고 12월 31일 날 또 끝나니까 부가세는 6개월 주기가 돼요. 실제는 나중에 실무에 보면 일반 과세자는 중간에 한 번씩 더 신고하기 때문에 총 신고를 4번 할 겁니다. 일반 과세자. 그런데 그거는 1기 예정 신고 한 번, 1기 확정 신고 한 번, 2기 예정 신고 한 번, 2기 확정 신고 한 번 있어서 총 일반 과세자가 4번 신고할 거예요. 그런데 원래 과세 기간 그러면 6개월 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소득세, 2번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와 두 번째 부가세 다 기간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가세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죠. 그러면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국경을 통과해서 물건을 수입하면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부가세는 소비세예요. 소비세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국가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국가가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할 때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하는 물품은요 영세율이라고 해서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가세는 수입하는 국가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는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상속세 나와 있는데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이 개시될 때 한마디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날짜가 상속 개시일인데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그러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인데 우리가 부동산하고 관계있다 그럼 아까 재산세가 과세기준 몇 월 며칠? 매년 6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부세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년 6월 1일이다. 자, 편의상 과세 기준일 이게 정답인데 그 가로 열고 매년 6월 1일 이걸 써놔도 돼요. 어차피 종합부동산세 배울 때 매년 6월 1일 이걸 배울 겁니다. 자, 이제 7페이지 넘어가서 인지세는요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그래서 인지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그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그게 이 매매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 뒷면을 쭉 보면은 우표같이 생긴 게 거기에 붙어 있는데 뭐 15만 원짜리, 35만 원짜리, 뭐 4만 원짜리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인지세로서 여러분들 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할 때.
자, 7번째 농어촌 특별세 나와 있는데, 자, 농어촌 특별세는 일종의 부가세라고 합니다. 7번째 농어촌 특별세. 자, 농어촌 특별세는 일명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세. 자, 요거하고 용어를 좀 하나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가끔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가가치세 그러면요, 요 가치라는 거는 재화라는 가치와 용역이라는 가치에다가 붙여가지고 부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린 부가세인데, 이 부가세는 재화를 소비할 때,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하느냐? 소비자가. 그럼 여러분 물건 살 때마다 여러분들 10%씩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긴 세금이 부가세인데, 이 부가세를요 줄여서 쓰면은 부가세라고 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부가세 낸다, 그거는 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그 영수증에 이렇게 보면요, 공급가액 얼마, 그 밑에 보면 부가세라고 약으로 써 있는데, 이 부가세는 원래 뜻은 부가가치세예요. 이거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씩 부담하는데, 이게 원래 부가세라고 써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그런 부가세가 아니고요, 세금에다가 붙여놓은 게 우리는 부가세라고 해요.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부가세나 밑에서 나온 부가세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요거는 약어로 쓸 때 부가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상시 그냥 부가세는 요 부가세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금을 냈을 때 세금에 붙여서 내는 게 부가세인데, 그 부가세 중에 하나가 농어촌 특별세예요. 농어촌 특별세는요, 참고로 취득세에 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취득세 본세라고 했을 때 여기에 붙는 부가세 중에 하나가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10%다 그러면요, 이 취득세라는 세금에 농특세를 10% 더 내라 이 뜻이에요. 아까 우리 금융기관에 예금 들면 이자 받을 때 이자 소득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붙는다 있죠. 그때 일종의 부가세듯이 이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라고 하는데,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에다가 농특세 10% 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에 세금을 붙는 거를 부가세라고 하고요, 재화나 공급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들이 10%씩 내는 부가세는 이 부가세라고 하지만, 요거는 물건값에 10%가 붙는 거고, 요거는 물건값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취득세에 다시 10%가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세금에 세금이 붙은 거고, 요거는 재화나 용역이라는 가치에 부과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말을 혼돈했으면 안 돼요. 그럼 평소에 우리 부가세 낸다 이 말을 이 부가세 낸다는 게 아니라 이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물건 살 때마다 내는 게 이 부가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 나오냐? 여러분들이 취득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낼 때 거기에 붙는 게 농어촌 특별세예요. 추가적으로 더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취득하는 자가 능력이 되니까 취득세만 내지 말고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특세 좀 더 내라, 부담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에 세금을 붙는 걸 우리는 무슨 세라 한다? 부가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세금에 붙여서 과세하는 거고, 요거는 가치, 재화나 용역이란 가치에 부과해서 만든 세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부가세라고 해서 혼돈하시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이 부가세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시험에 요 부가세가 중요합니다. 왜? 본세 배울 때 그 부가세가 다 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문장을 보시면 7번은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농어촌 특별세 성립한다. 이 농특세는 독립세가 아니기 때문에 본세가 성립해야지 부가세가 성립되지, 본세 자체가 성립 안 되면 부가세가 성립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보면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번째 좀 주의하시고요. 8번째 가산세. 가산세도 우리가 함정으로 잘 나오는 말인데, 이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하는 때라고 합니다. 가산할, 즉 소득세에 가산하는 가산세는 소득세가 성립돼야지 같이 성립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호세, 증여세 다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산세도요, 이 소득세가 성립되면 같이 가산세가 성립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 납부 안 해야 할 때 그러면 안 되고,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하는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9번째 수시부가에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양갈로 2번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요. 자, 첫 번째 취득세, 그러면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로 하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되고, 취득세가 본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가세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본세가 성립되면 농특세라든지 지방교육세,
또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형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하나 본세가 성립되면 부가세와 가산세가 다 취득할 때 성립돼요. 좀 아까 국세인 소득세가 성립되면 가산세가 성립되죠. 부가세가 성립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본세가 성립되면 거기에는 부가세